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쇼츠로 인사드리다가 오랜만에 롱폼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토토 분석 영상은 2월 24일 해외 농구 느바 3경기 및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영상입니다. 언제나 정답을 맞출 수는 없지만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경기 디트로이트 vs 샌안토니오. 디트로이트는 현재 5연승. 최근 2경기에서 모두 126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핵심은 제일런 두렌의 복귀입니다. 징계 복귀 이후 곧바로 26득점 13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 득점에서 확실한 우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케이드 커닝햄은 18득점 13어시스트 9리바운드. 사실상 트리플 더블급 운영 능력으로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바이어스 해리스, 덩컨 로빈슨까지 외곽 지원이 안정적으로 붙으면서 인사이드 우위 외곽 분산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22승 6패. 경기 흐름을 한번 잡으면 3쿼터에 폭발시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샌안토니오는 8연승. 빅터 웬바냐마가 28득점 15리바운드 6어시스트 4블록. 공수에서 거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에런 팍스, 켈던 존슨, 스테폰 캐슬까지 득점 분산도 훌륭합니다. 최근 원정 3연승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상성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122-96 완승. 리바운드와 페인트 존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웬바냐마가 블록과 수비 영향력은 가져가겠지만 두렌의 파워와 세컨드 찬스 싸움에서 밀릴 경우 샌안토니오는 외곽 의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리바운드, 세컨 득점, 파울 유도. 이 흐름이 이어지면 홈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연승 대결이 아니라 누가 페인트 존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현재 구조상 홈 강세와 골 및 우위를 갖춘 쪽은 디트로이트입니다. 2경기 멤피스 vs 세크라멘토. 첫 경기가 상위권 상승세 충돌이라면 이 경기는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부상 속 재정비와 무너진 팀의 반등 가능성의 싸움입니다. 멤피스는 현재 21승 34패. 직전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136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붕괴를 드러냈습니다. 리바운드 36-57, 이 수치 하나가 경기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모란트는 13경기 연속 결장. 산티 알다마, 카일 앤더슨 등 주전 자원들도 이탈 중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젊은 자원들이 공격에서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지 잭슨 28득점, 제일런 웰스 25득점, 스카티 피펜 주니어와 타이 제롬까지 두 자릿수 득점. 전반에는 3.9개로 접전을 만들 만큼 공격 전개 속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후반 수비 집중력입니다. 자동문 수비가 반복되면서 3쿼터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2연승 흐름. 12승 15패로 완전히 무기력한 홈팀은 아닙니다. 반면 세크라멘토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16연패. 구단 최다 연패 기록입니다. 도만타스 사보니스 시즌 아웃, 잭 라빈 이탈. 핵심 전력 공백이 그대로 경기력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139실점, 131실점. 외곽 수비와 리바운드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원정 성적은 3승 26패. 16연패 흐름까지 겹치면서 팀 전체 분위기 반전 동력 자체가 약합니다. 상성도 멤피스 우위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129-125 승리. 3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고급 전술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덜 무너지느냐의 경기입니다. 멤피스는 수비가 불안하지만 공격 생산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크라멘토는 공격, 수비, 리바운드, 분위기 모든 지표가 동시에 하락 중입니다. 특히 외곽 수비 붕괴가 계속된다면 지지 잭슨과 웰스의 젊은 에너지가 다시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 공백이 있는 팀끼리의 맞대결이지만 현재 구조상 홈팀 쪽의 흐름이 더 기울어 있습니다. 3경기 휴스턴 vs 유타. 앞선 2경기가 흐름과 상성의 싸움이었다면 이 경기는 마무리 집중력의 핵심입니다. 휴스턴은 최근 3경기 1승 2패. 직전 경기에서 뉴욕을 상대로 16점 차 리드를 잡고도 4쿼터 15-33으로 무너지며 역전패를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4쿼터 효율입니다. 야투 성공률 27.8%. 공격이 완전히 정체됐습니다. 케빈 듀란트가 30득점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쿼터에서는 단 2개 성공. 턴오버까지 겹치며 운영이 흔들렸습니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의 외곽 지원도 결정적인 순간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합니다. 리바운드 44-29로 우위. 중거리와 외곽 전개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18승 7패. 수비 에너지와 트랜지션 전환 속도는 홈에서 더 살아납니다.
반면 유타는 2연패 흐름. 전반에는 강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67-55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턴오버 24개. 이 수치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경기 운영 미숙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핵심 자원 부상 공백이 큽니다. 라우리 마카넨 이탈, 주요 로테이션 자원들까지 빠진 상태. 원정 성적은 7승 21패.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휴스턴이 패배했지만 현재 전력 완성도와 홈 집중력까지 고려하면 구조적으로는 휴스턴 쪽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 화력 싸움이 아니라 4쿼터 집중력 싸움입니다. 유타가 또다시 후반 수비에서 흔들린다면 듀란트 중심의 하프코트 운영이 결국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스턴이 리바운드와 트랜지션에서 우위를 유지한다면 마지막 쿼터에서 이번에는 흐름을 지켜낼 확률이 높습니다. 4경기 피오렌티나 vs 피사. 농구에서 골 및 지배력이 변수였다면 이 경기는 전환 속도가 모든 걸 가릅니다. 피오렌티나는 4-3-3 구조. 핵심은 빠른 방향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입니다. 모이스키는 단순한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수비 라인 어깨에 걸쳐 있다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그리고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중앙으로 침투하는 윙어형 움직임까지 갖춘 자원입니다. 센터백 3명을 상대로 끊임없이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중원의 핵심은 구드문드 손. 볼을 받는 순간 반대편을 보는 시야, 그리고 한 번의 전환 패스로 블록을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비에서 공을 끊는 순간 좌우를 크게 흔드는 빠른 패스 한 번이면 반대 측면에서 수적 우위가 형성됩니다. 만드라고라는 활동량과 세컨드 볼 장악으로 이 전환 구조의 안정성을 보완합니다. 압박 구간에서 원터치로 탈압박하고 중원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주전 로테이션을 돌리며 체력을 아껴둔 상태. 이번 경기에 100% 전력 집중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반면 피사는 3-4-1-2 3명의 센터백과 2명의 윙백, 그리고 이선과 투톱 구조로 폭을 넓히는 팀입니다. 문제는 좌우 스위칭 속도입니다. 공을 한쪽으로 몰았다가 반대편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패스 선택과 움직임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 사이 상대 수비는 정렬을 마칩니다. 윙백과 이선 투톱 사이 간격 조절이 어긋나면 좋은 위치에서도 공격이 멈춰버립니다. 이 매치업의 핵심 장면은 이겁니다. 피사가 한쪽 측면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순간 피오렌티나가 압박 타이밍을 잡습니다. 구드문드 손이 압박 방향을 정하고 만드라고라가 세컨드볼 위치를 선점, 탈취 즉시 반대 측면으로 전환. 이 장면이 반복되면 피사는 좌우 이동이 끝나기도 전에 반대 공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 경기는 빠른 4-3-3 전환 축구와 느린 3-4-1-2 스위칭 축구의 대결입니다. 체력 전환 속도, 전술 상성까지 종합하면 경기 주도권은 피오렌티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5경기 볼로냐 vs 우디네세. 앞선 피오렌티나 경기가 전환 속도의 싸움이었다면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볼로냐는 4-2-3-1 구조. 핵심은 프로일러를 중심으로 한 전환의 정확도입니다. 프로일러는 수비 라인 앞에서 공을 끊어낸 뒤 최소 터치로 전진 패스를 선택합니다. 이 한 번의 패스가 공격 방향을 통째로 바꿉니다. 앞선에는 임모빌레. 수비 라인 사이를 잇고 두 줄 블록 사이 틈이 보이는 순간 대각선 침투. 원터치 슈팅까지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측면에서는 로우가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안쪽 침투를 섞어 수비를 흔듭니다. 이 팀은 굳이 점유율을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탈취 전진 패스 침투. 이 3단계가 핵심 구조입니다. 반면 우디네세는 4-3-2 자니올로가 전방과 이선 사이를 오가며 하프스페이스에서 위협을 만듭니다. 자놀리는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공격 숫자를 늘립니다. 문제는 세컨드 라인 커버입니다. 전방이 깊게 들어가는 순간 중원 폭기가 한 박자 늦습니다. 공을 빼앗기는 즉시 중원과 포백 사이 공간이 넓게 벌어집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포백이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고 각자 따로 물러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사이로 침투와 드리블이 들어옵니다. 이 경기의 핵심 장면은 명확합니다. 프로일러가 중원에서 공을 끊는 순간 우디네스의 세컨드 라인이 복귀하기 전에 전진 패스가 들어가면 임모빌레가 바로 수비 어깨를 타고 침투합니다. 로우는 안쪽으로 들어오며 선택지를 늘립니다. 수비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디네세가 전방 침투로 위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막히는 순간 그 장면이 그대로 역습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마다 볼로냐의 전환 타이밍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전방 침투 이후 커버가 늦는 팀과 하프라인에서 정확한 전진 타이밍을 잡는 팀.
전술 상성은 볼로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6경기 에버튼 vs 맨유. 이번 경기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의 맞대결이지만 구조는 같고 완성도는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에버튼은 전방 압박 의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선이 먼저 튀어나가고 풀백이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측면 뒷공간 노출, 센터백이 커버를 나가면 중앙이 비는 구조적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바리는 활동량과 연계는 좋지만 박스 안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책임지는 유형은 아닙니다. 맥닐은 왼발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지만 팀이 전환 수비에 들어가는 순간 측면 복귀 속도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로 에그 부남이 중원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라인 전체 간격이 흔들릴 때 혼자 정리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결국 에버튼은 수비 숫자는 많지만 간격과 타이밍이 어긋나는 팀입니다. 반면 메뉴는 같은 4-2-3-1이지만 이선 움직임이 훨씬 유기적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양쪽에서 대각선 침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은베모는 측면에서 출발해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스프린트가 위협적입니다. 도르구는 안쪽과 바깥쪽을 오가며 수비수를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팀은 킬패스 한 번으로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에버튼 풀백이 전진 후 복귀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브루노의 대각선 패스 은베모 침투. 이 패턴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에버튼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메뉴 입장에서는 이보다 공략하기 좋은 매치업이 아닙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오면 에버튼의 커버 타이밍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트피스나 세컨볼에서 에버튼이 한 번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찬스를 꾸준히 생산할 팀은 메뉴 쪽입니다. 이 경기는 측면 커버 타이밍과 대각선 침투의 싸움입니다. 구조적 상성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7경기 알라베스 vs 지로나. 이 경기는 이름값이 아니라 중원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매치업입니다. 알라베스는 4-3-2. 토니 마르티네스는 박스 안에서 힘과 위치 선정이 좋은 스트라이커입니다. 등지고 버티고 원터치로 떨어뜨리고 다시 침투의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전방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원의 핵심은 안토니오 블랑코. 압박 속에서도 간결한 방향 전환과 짧은 패스로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여기에 데니스 수아레즈까지 가용하다면 볼 소유와 전진 선택지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알라베스는 수비 시 두 줄 블록을 단단히 세우고 탈취 후 블랑코를 거쳐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환하는 팀입니다. 지금은 중원 전력 공백이 없는 상태. 자기 구조를 온전히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로나는 4-2-3-1. 치간코프의 안쪽 침투, 이반 마르틴의 박스 앞 패스와 드리블, 공격 옵션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큽니다. 중원 축을 담당하던 호엘 로카가 퇴장 결장. 더블 볼란치한 축이 흔들립니다. 이 의미는 단순한 한 명 결장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전개 축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전방 자원이 아무리 활발히 움직여도 그 지점까지 정확한 패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격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의 흐름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로나가 빌드업을 시도하는 구간에서 알라베스는 블록을 정렬한 뒤 패스 차단에 집중합니다. 탈취 즉시 블랑코 전진 패스. 토니 마르티네스가 등지고 받아주거나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 중원 우위가 쌓일수록 알라베스는 경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로나가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고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앞 점유를 허용합니다. 구조적 안정성에서는 알라베스 쪽이 더 완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7경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 하나였습니다. 구조와 전환. NBA에서는 골 및 지배력, 4쿼터 집중력, 후반 수비 완성도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페인트 존, 멤피스는 상대 붕괴 흐름, 휴스턴은 홈 집중력과 리바운드 우위. 축구에서는 전환 속도와 중원 축 안정성이 핵심이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빠른 스위칭, 볼로냐는 정확한 전환 타이밍, 메뉴는 대각선 침투 패턴, 알라베스는 중원 완성도. 결국 오늘 경기들은 누가 더 빠르냐가 아니라 누가 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합니다. 흐름은 숫자보다 빠르고 승부는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